자, 오늘 요 6교 이론과 실전 비기 그 페이지 그 83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용신양형. 용신이 두 개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거 이 책에 대한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원리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사례를 통해서 제가 한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 1번 봐봐요. 요 인월 무진일에 점을 쳤습니다. 술래가 공망. 여자친구가 가까운 시일 내에 온다고 하자 남자분이 이 여자친구가 언제 오는지를 물었다. 자, 다시 한번 질문이, 내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온다고 하는데 어느 날에 올지, 어느 날에 올지 그걸 이제 점을 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용신이 뭡니까? 여러분, 자, 사주풀 때 기본적으로 남자가 점을 쳤는데, 남자가 점을 쳤죠. 남자가 점을 쳐서 여자친구가 언제 오는지를 물었잖아요. 여자친구. 그럼 여자친구 언제 오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용신이 뭡니까? 용신. 용신을 기본적으로 처제를 용신으로 보죠. 처제를. 그러니까 요 계에서 처제가 어디 있습니까? 처제를 보니까 2호에 처제 축토가 있고, 그 다음에 요 4호에 처제 미토가 있잖아. 이럴 때 용신이 두 개 있을 때 뭘 용신으로 보냐 이거지. 이럴 때 기본적으로 월파를 만나거나, 그지? 공망을 만나거나, 그지? 또 이제 충을 만나거나, 또 합을 만나거나, 이렇게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아니면 또 이렇게 발동되거나, 이런 계기가 있을 때 그 계기가 있는 자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지. 그럼 여기는. 자, 이 축과 미가 있는데 뭐가 계기입니까? 하니까. 요 사유의 처제면은 이게 가만히 있죠. 이게 조용하죠. 그런데 이후에 제 축은 밑에 세요가 딱 앉았다는 거예요. 세요가. 이 미에 비해서는 또 다른 하나의 계기가 생겼다는 거지. 세가 앉았기 때문에 세에 앉은 처제 축토를 요걸 용신으로 본다는 겁니다. 쫙 그렇게 이해됐고요. 또 하나는 세는 점을 친 사람입니다. 이 남자가 점을 쳤잖아. 그럼 세는 남자가 되네. 그럼 본인한테 세한테 요 여자가 앉았잖아. 이 처제가 여자란 말이요. 그러면 이거는 2호에 있는 거잖아. 2호에 있다는 거는 아주 밀접한 여자, 같은 방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자란 거지.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언제 오느냐고 물었어. 자, 그런데 마침 이 동요가 발동한 효가 형제 묘목이 발동한 거예요. 이 묘목 형제는 남자가 점을 쳤을 때는 이 남자는 다른 남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 묘목이 이 축토를 극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게 이 여자가 이 남자친구 오게 하는데 이게 하나의 반개 요소라는 거지. 요 형제 묘목도. 자, 그럼 우리가 중요한 게 항상 우리가 집을 이사하거나 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할 때 무슨 이렇게 계기가 있어. 뭐가 움직여줘야 됩니다.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용신이 처제 축토가 용신이잖아. 그죠? 그럼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야. 이 가만히 있잖아. 여기서 이게 동요가 아니잖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이게 움직여주려고 미가 오면은, 미라는 것이 오면은 충미충을 해서 요 여자가 동한다는 거지. 그럼 미일에 올 확률이 또 하나 미는 형제 묘목이 축을 극하는데 이 묘가 미에 인묘된단 말이에요. 그럼 미가 오면은 형제를 딱 이게 인묘시키고 충미충을 하니까 미일에 올 확률이 매우 많다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시간을 넣으니까 만약에 풀시가 되면은 풀은 묘수를 해버리니까 이 묘목 형제를 딱 이게 붙들어 매는 거야. 딱 날 극하는 것을. 자,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축토가 용신인데 이 독발한 요의 형제 묘목이 독발했다는 거예요. 이 묘목의 축을 극하는 이걸 내가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풀은 묘목을 잡아주고 미는 또 묘를 인묘시키고 또 충미충하니까 이 여자가 동해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일, 술시에 여자친구가 왔다는 겁니다. 자, 요거의 핵심. 자,
핵심 우리가 용신양에 용신이 두 개일 때 뭘 용신으로 했을 때 무슨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계기는 뭐 월팔을 만나거나 그지 이 발동했거나 그지 또 뭡니까 합을 만나거나 충을 만나거나 또 공망을 만나거나 그럴 때 계기라는 거지. 또 시험관계로 쇠가 축이 앉았잖아. 그러면 이 미와 축을 용신으로 본다는 거지. 용신이 정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쉽죠. 바로 탁탁 통과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올라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 이 축은 가만히 있는데 미일이 오면 충을 한다는 거야. 충이 오면 움직인다는 거지. 또 흉신이 나를 극하는 거야. 미가 오면 이 흉신을 미에 집어넣는다는 거지. 예? 이해되시죠? 자, 또 두 번째 명제였죠. 예제 2번 봅시다. 예제 2번 보면은 예제 2번의 사례는 어떤 남자분이 이 장인 어른이 구병의 기lum을 물었다. 장인 어른이 막 오래된 지병이 있다 합니다. 뭐 암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지병이 있다 그럽니다. 그거 장인 어른의 지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을 언제 치냐 하니까 자월 갑신이라 점을 치는데 오미가 공망이라는 거. 오미가 공망. 예? 자, 그래서 핵심은 장인 어른의 기lum을 물었잖아. 장인 어른. 그러면 장인을 이 육친을 찾을 때 뭐가 용신이라는 거지.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이 드셨잖아. 그럼 부모를 용신으로 본다. 그 부모가 보니까 이후에 부모 해수가 있고 상유의 부모 자가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뭘 용신이라는 거야. 요거는 응이 앉았지만 요 상유의 부모는 이게 발동했잖아. 동했잖아. 그럼 동현 요 부모 자가 요게 용신이라는 거야. 용신. 그럼 요걸 보고서 답을 찾아낸다는 거지. 우리가 육효에 참 재밌는 것은 동요가 있을 때 발동한 요가 있을 때 발동한 후에 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발동한 후에 답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부모 자가 아버지인데 가장 핵심은 이게 형제묘로 이렇게 화했다는 거야. 형제묘로 화했다는 거지. 그럼 부모가 이 자가 묘를 보면 내가 사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변효가 형제묘가 있다는 거야. 이 장인 어른이 사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다. 거의 이제 때가 다 됐다라고 본다는 거지. 그럼 마침 요게 자월이잖아, 자월. 그러면 이 자월을 못 넘긴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왜? 가장 핵심은 용신이 부모자가 이 자가 장인 어른인데 이게 변후에 내가 사지를 받다는 거야. 사지. 그럼 내가 이제 죽을 꽃이라는 거지. 예. 자. 게다가 이 변효가 묘축이 돼도 이 변효가 이게 육충계로 변했다는 거예요. 육충계로. 그래서 오래된 질병은 충을 만나면 충이나 공망을 만나면 바로 사망한다 그럽니다. 이게 아주 엄험합니다. 오래된 질병점을 물었는데 오래된 질병일 경우에 공망을 만나거나 충을 만나면 가장 흉하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주가 이 육충계로 변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부모자가 용신인데 이미 자월이잖아. 그럼 이 자월에 못 넘긴다는 거지, 자월. 그럼 이 자월 중에 전체 요 자월 중에 만약에 자일이 오면은 이 자일날 기본적으로 사망할 확률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구병은 육충을 매우 싫어한다. 그래서 이게 변호가 충을 만났기 때문에 아버지 또 부모 입장에서, 장인 어른 입장에서는 이게 사지를 봤다는 거야. 사지가 또 충을 만났다는 거지. 사지인데 충을 만났다. 그래서 장인 어른이 요 자일을 넘기기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른이 자월 경자일에 사망했다 그랬잖아요. 딱 그게 이해되죠? 자, 왜? 핵심은 이거야. 용신이 두 개인데 부모해가 있고 부모자가 뭐가 용신이라는 거예요. 발동한 요걸 용신으로 본다는 거예요. 발동한 요. 그게 하필이면 이게 사지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곧 아버지가 때가 됐다는 거예요. 장인 어른이 때가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육충계로 변하니까 오래된 질병은 충을 매우 싫어한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월,
경자일에 자가 발동한 유가 출현됐을 때 사망했다는 겁니다. 뭐,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볼게요. 3번을 보면은, 한 남자분이 평생 간운이었다는지 물었다. 우리가 계속 이제 요즘 막 직장 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평생 직장 다닐 운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평생 직장 다니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요즘 젊은 애들은 많이 물어봅니다. 이 사실 마찬가지. 한 남자분이 내가 평생 간운이었던지를 물었고 점을 쳤습니다. 그래서 미월 경자일에 점을 쳤어요. 진사가 공망. 그러면 관운을 물었잖아. 관운. 그럼 관운은 뭐가 용신입니까? 관운은 관기가 용신이죠. 그러면 이 육신에서 관기를 찾아봐요. 미사, 묘, 유미사에서 관기가. 자, 이호의 관기가 있고 상효의 관기가 있잖아.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뭐가 용신이라는 거지? 이게 발동했잖아. 그죠? 그럼 발동한 효를 용신으로 본다는 거지. 얼마나 쉬워? 그럼 용신이 확정되면 그 다음 통변은 너무 쉽다는 거죠. 이렇게. 자, 관기, 2호의 관기사, 이게 용신이라는 거예요, 용신. 용신. 자, 이 왕시를 보더라도 미를 보고 내가 자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휴사하고 약하죠. 가장 결정타는 이 관계가 이게 공망이라는 거지, 공망. 공망이네. 공망은 내가 직장이 없다는 상이잖아. 더더욱 안전 것은 공망이 또 공망으로 화했다는 거야. 진이 공망이란 말이야. 공망인데 또 공망으로 화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관운은, 직장은 굉장히 직장운이 안 좋다. 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근히, 그지? 힘들게 살아갈 팔자일 확률이 매우 많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얼마나 쉬워? 자, 다시 한 번 더. 한 남자분이 평생 관운이 어떠한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면 용신이 뭐냐는 거지? 용신이, 관기가 용신인데, 관기가 두 개 있잖아. 두 개 있을 때, 용신 양일 때, 용신이 두 개일 때, 뭘 용신으로 확정하냐 할 때, 그게 발동한 요가 있거나, 월파를 만나거나, 공망이 있거나, 뭐, 계기가 있는 자를 용신으로 본다 그랬지. 그럼 뭐, 용신이 상유의 사화와 이유의 사화, 관기 사화, 이유에 있는 관기 사화를 용신으로 본다. 그럼 이게 또 독발했잖아. 그럼 독발은 이제 답이 있다는 거야. 마침 이게 공망에다가 또 공망으로 화했다는 거지. 그럼 이거는 직장 시험 갈 필요가 없죠? 매우 관운이 안 좋다라고. 자, 그래서 내 책에도 예제 3번을 보면은, 그지? 결국 이 여자는 이 남자는 40여세가 되어도 그냥, 그지? 그냥 공장에 다니는 직궁이라는 거지. 관운하고는 전혀 별개의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용신이 두 개 나타났어요. 용신 양인일 때 그걸 어떻게 푸는지 사례 3개를 풀어봤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책이 너무너무 쉽게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6효를 아마 이렇게 쉬운 6효 책은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아마 여러분들이 6효 이 책을 몇 번 반복하게 되면 아마 그 6효의 아마 고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